안녕하세요, 하림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원스톱 민원 시스템인 APS에서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가 가능했는데요. 이 공지사항에 기록되어 있듯이 6월 1일부터 드론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은 드론 원스톱 시스템에서 진행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베타 테스트 이후에 7월부터 드론은 드론 원스톱 시스템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말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드론.원스톱.co.kr에 들어오시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원스톱 민원 시스템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일반 회원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다 동의하신 이후에 핸드폰 인증 후에 여러분의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고요. 기존의 APS도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요. 이렇게 드론만 따로 모아서 서비스를 진행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행 장치 신고서를 등록하는 일, 또 사업 등록 신고서를 등록하는 일, 비행 승인 신청서 등록,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 특별 비행 승인, 이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모르셔도 되고요. 이 비행 승인 신청서와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이 부분만 어떻게 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특별 비행 승인 같은 경우는 야간 촬영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요. 개인이 야간 촬영을 승인 받을 수 있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먼저 신청해 보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되게 깐깐한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야 야간 촬영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다른 것들 드론으로 사업하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취미용으로 드론 날리시는 분들은 이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 이 신청서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서 등록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 승인 신청은 처리 기간이 3일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APS 같은 경우는 4, 5일 정도 되었는데 정말 처리 기간이 3일 안에 되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신청은 했는데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거든요. 신청인 개인 정보 기록하는 것은 쉽게 하실 수 있겠고요. 비행 계획 같은 경우는 촬영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누르시면 오늘 날짜가 6월 2일인데요. 3일이나 4일에는 승인 기간을 지나서 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3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7일부터 6개월까지니까요. 12월 이후에는 또 비활성화가 되네요. 6개월까지는 비행 승인을 낼 수 있고요. 비행 목적,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레저 비행입니다. 비행 방식, 여기 뭐라고 쓰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의 상황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촬영용, 드론 운용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행 구역 같은 경우를 쓰실 때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비행 구역을 찍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비행 구역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뜨고요. APS와 다르게 지도를 클릭해서 비행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비행 구역을 찍을 수 있는데요. 마우스 휠을 써서 확대를 하세요. 확대를 하시고 제가 있는 전주 지역, 전주 지역을 들어오셔서 혹시 한옥마을에서 찍겠다 하면 여기가 한옥마을인데 풍남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좌표가 바로 기록이 되죠. 주소와 좌표가 매우 쉽게 기록이 됩니다. 이 반경 같은 경우는 최대 이 4자릿수가 안 써져요. 최대 3자릿수가 써지는데 그래서 최대 999까지는 써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거의 2km 되는 반경을 비행 허가를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구역도 찍고 싶다
나는 여기 예수병원 쪽, 예수대학 쪽을 좀 찍고 싶다 하면은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비행 반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도, 우리가 법정 고도가 150m죠. 150m를 쓰면 이제 피트로 바꾸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죠. 알림사항은 뭐 기록이 뜨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비행 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를 누르셔야 돼요.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항목이 뜹니다. 그런데 정말 간편한 게, 내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비행을 하고 싶다, 나는 여기 전북대 근처도 하고 싶다,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또 반경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고도는 당연히 150m 미만으로 쓰시면 되고, 또다시 추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역을 반경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여러 구역을 찍으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최대 6개월까지는 비행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행 포인트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양한 부분을 찍어서 비행 승인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반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주의해서 날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비행 구역들을 추가하신 이후에 등록을 누르십니다.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 비행 구역 설정된 내용들이 체크가 되고, 비행 구역은 맨 첫 번째 비행 구역이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비행 장치의 항목들을 적으실 때, 우리는 무인 멀티콥터죠. 2km 이상이시면 뭐 신고 번호도 적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촬영용 드론은 2km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쓰셔도 됩니다. 형식, 모델, 제 기체가 매빅 에어 2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비영리고 제작자는 DJI겠죠. 운영 유형은 뭐 이렇게 비영구용이고, 규격, 비행 규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전 몰라서 DJI 홈페이지에 있는 매빅 에어 2의 스펙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어요. 사용해 보시면 크기가 있죠. 펼쳤을 때 크기,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반려될지도 모르겠지만요, 크게 이상한 내용이 아니면 그냥 승인해 주시더라고요. 전주 지역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규격은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자체 중량은 당연히 2kg 미만이고요. 소유자,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번호를 적으세요. 그리고 뭐 안정성, 인증서 번호 이런 거 있으시면 적으셔도 되고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험도 가입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추가를 누르시면 이 기체가 등록이 돼요. 이 기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체들도 추가하시려면 이 내용들을 바꾸셔서 추가하시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조종자, 아까 신청인과 조금 다른 경우에 또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요. 조종자, 조회는 왜 누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회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생년월일 쓰시고, 주소도 쓰시고, 자격 번호 또는 비행 경력, 이거를 자격 번호가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2017년부터 촬영용 드론 운용 뭐 이런 식으로 적어봤어요. 혹시 반려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반려되면 반려된 그 항목들만 수정해서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추가하면 이렇게 등록이 되죠. 이거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종자까지도 등록을 하시고요. 이 첨부 파일, 여기에 각 중량별 그런 절차 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영리이고 12kg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공사진 촬영 승인서와 뭐 재원표, 성능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다른 것들은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체 사진, 여기 보면은 측면 15cm에서 10cm 되는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네요. 아마도 추락시 그 기체 주인을 찾기 위한 뭐 그런 근거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체 사진을 하나 찍으셔서 파일 업로드를 하시고, 재원 및 성능표는 제가 몸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만든 DJI 홈페이지에 스펙을 붙여넣기 해서 만든 한글 파일을 활용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제가 이게 반려가 되는 내용이라면 추후에 수정한 내용을 첨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접수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신청인 작성을 하고 접수를 하면 지방항공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검토한 이후에 승인할 수 있다 싶으면 등록되고 신청인에게 통지되는 것, 그런 순서라는 것. 자,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요, 제가 이미 했던 내용들과 추가로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비행 승인 신청서를 등록했죠. 이제
촬영 신청서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신청서도 동일해요. 근데 촬영 신청서는 최대 한 달 정도만 된다는 것들 염두에 두시고 이 촬영 구역 설정을 눌러서 이 내용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법례를 누르면 이런 상황들, 뭐 금지 구역 이런 것들이 뜨죠.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비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볼 때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비행 금지 구역이죠. 이곳에서는 신청을 해도 아마 반려가 될 거예요. 여기는 관제권, 공항 근처는 관제권이어서 여기도 신청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빨간 부분들 있죠. 이 빨간 부분은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이어서 좀 더 쉽게 어쩌면 비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비행 신청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비행 신청을 하더라도 비행 신청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반려되면서 그냥 촬영 신청만 받아라 그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체크하셔서 동일하게 여러 개를 추가하시고 등록하셔서 촬영 구역도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행 장치나 조종자 정보 등도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죠. 첨부 파일도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전주는 비행 승인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신청이 그냥 반려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한번 신청해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비행 승인이랑 촬영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이 드론을 날리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4일 이후에 이런 신청한 내용들을 다시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반려됐는지 승인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가 베타 테스트 기간이어서 조금 불완전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을 하신 이후에 드론을 날리시고 안전하고 멋진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림아빠였습니다.